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미래 세대의 가장 큰 자원인 바다, 제주 바다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연속 2회에 걸쳐서 해양 쓰레기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둘러싼 제주의 바다 환경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수빈 디프다 제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홍식 제주도 해안수산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크기의 이 해양 쓰레기가 섬을 이루고서 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남한 크기의 16배나 되는 거대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이제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도 정책국장님, 그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랫동안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제주 해양 쓰레기 문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뭐 제주도에서 이제 수거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양만 보더라도 1년에 1만 톤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또 2019년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한 1만 6천 톤까지 수거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제주도 해안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하는 작업을 저희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 한 1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김영 덩계해안 그리고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해빈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집된 자료는 해양환경정보 포털이라는 곳에 올려지게 되고 이게 또 대중에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부분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압도적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발견되는 성상을 좀 보게 되면 파편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제 원형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해양 환경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면서 순환하는 과정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가장 큰 문제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나 싶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밧줄이나 노끈, 부표 같은 이제 어업 쓰레기류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활 쓰레기류, 뭐 페트병이나 이제 비닐봉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페트병이나 비닐봉지도 많이 나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업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전반적으로 뭐 어업계통이든 뭐 육상계통이든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4년 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해오셔서 축적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렇게 해안으로 떠밀려온 해안 쓰레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오셨다면, 변수비 대표님께서는 바다 속에 있는 그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디프다 제주 대표신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해양 쓰레기 이런 거를 침전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실태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저희가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프리다이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사실은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밖에 쓰레기보다는 해양 속 안에 있는 침적 쓰레기를 많이 줍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바닷속 상태를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플라스틱이 가장 많습니다. 바닷속에도. 그리고 조각난 플라스틱, 부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요. 그 외에 낚시 관련 용품이라던가 아니면 비닐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아마 밖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해변 쓰레기가 많다면 해양 속 쓰레기도 많고요. 네. 그게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침적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도의회에서도 이제 관심이 크실 텐데 그 해양 쓰레기 대책 관련해서 의원 모임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또 뭐 토론회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었는데요. 예. 일단 우리 도의회는 해양산업발전 포럼이라고 그 해양과 관련한 그 이제 의원들이 좀 관심 있는 의원들이 의원 연구 모임이 있고요. 예. 어떤 부분에 우리 제주도가 그 사면이 이게 바다로 되어 있어서 해양 쓰레기 저감과 관련한 거는 상당히 꾸준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2017년에 그 해양 쓰레기 없는 그 아름다운 해양 가꾸기 그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되면서 어쨌든 그 해안과 관련한 기본 계획이라든가 우리 바다 지킴이를 좀 선도적으로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의 제주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수거에만 너무 포인트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이걸 종합 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그 최종 보고에 그 과제 발굴에도 이런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전처리라든가 종합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5월 13일 날 그 토론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양 쓰레기 기본 계획 제3차 그 기본 계획이 국가로부터 지금 기본 계획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기본 계획의 1, 2차와 3차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그 약간 예방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포인트에서 좀 과학적인 관리적인 부분이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변화에 대한 맞는 것도 이번에 조금 많은 부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토론회가 바로 코앞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양홍식 국장님, 예. 지금 이제 쭉 이렇게 활동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도의회에서 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들으셨는데, 제주의 해양 쓰레기, 제주가 이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곳인데 해양 쓰레기의 이제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 주 원인이라던가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 정부는 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서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에 1993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네. 런던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런던 의정서가 2006년도에 반려됨에 따라서 네. 정부에서는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즉시 해양 투기를 금지했고, 또 장기적으로는 하수온이라든가 축산 분뇨 등의 육상 폐기물은 해양 배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는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입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그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하천을 통한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하고, 또 해양과 어업 활동 중으로 배출되거나, 예. 또는 이제 육지부 타시도와 또 인접국에서 또 조류와 해류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해양 쓰레기는 뭐 하천, 뭐 해안가, 선박, 해상 구조물 등 오염 기원이 아주 다양하고, 또 해양에 유입 배출되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유관 관찰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발생량 추정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 연도별로 해양 쓰레기 발생량, 평균 수거량 등을 종합해 보면 연간 약 2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러면 발생은 한 2만 톤이 되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이제 수거되는 거는 뭐 19년 기준 이제 1만 6천 톤 정도가 1만 수거가 6천 톤, 되니까 한 80% 다 정도. 수거가 되는 거는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문제는 이런 해양 쓰레기라는 것이 단지 이제 경관을 해치거나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태계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부분일 건데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대표님. 네. 저희가 활동을 할 때 거의 활동할 때마다 사실은 해양 동물들이
죽어 있는 사체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네. 그거가 이제 그 친구들이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해양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뭐 해마라던가 아니면 바다새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이제 돌고래 친구들이 이제 뭐 낚싯줄이라던가 그물 같은데 걸려서 폐사하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입어서 이제 꼬리가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계속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 동물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활동을 하시러 다이빙 하실 때마다 항상 목격을 거의 하십니까? 네. 굉장히 자주 목격하고요. 사실은 폐 그물이라던가 어망 같은 거에 이제 걸려 있는 물고기들도 많이 보고요. 아직까지 바다거북은 제가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바다거북들도 비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이제 폐사해서 올라온다던가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발견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알겠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국장님 어떤 위험 요인들이 또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위협이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동물들이 입는 특히 이제 해양 생물들이 입는 피해가 클 텐데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쨌든 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끈이나 노끈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얽힌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양 생물에 얽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얽힌 부분에 피부를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썩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폐사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런 뭐 그물이라든가 낚싯줄이라든가 아니면 끈이나 노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쓰레기다라고 좀 네.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앞서도 파편 얘기 드렸겠지만은 이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사실은 최근에 와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이게 플라스틱이 계속 쪼개지면서 점점 작아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작은 생물들이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작은 생물들을 먹은 큰 생물들에게 쌓이게 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최근에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뭐 일주일에 사람들이 거의 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이고 이미 분변에서도 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상황이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미 환경 오염, 특히 해양 오염 쪽으로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플라스틱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업 활동이라던가 뭐 그 어선 사고 뭐 이런 부분에도 좀 원인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위협은 이제 앞서 토론자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해양 생태계하고 이제 환경 파괴라는 거죠. 이는 바다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얻는 혜택 중에 하나가 수산물인데요. 이 해양 쓰레기는 이제 어업 활동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망에 이제 어획물만이 아니라 쓰레기가 걸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폐로프하고 폐어프가 또 이제 해수면에 떠다니면서 조업어선이라든가 이 상선들이 이제 운항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 해양경찰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20여 건의 이제 부유물 감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62%인 690여 건이 어선에서 이제 발생해가지고 어선 사고의 주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려진 어구로 인해 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해양 레저 활동 그리고 특히 또 우리 해녀 삼촌들이 이제 물질 작업 시에도 많은 위협이 되고 있고요. 각종 이제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이로 인한 수산 자원이 감소하고 또 수산물이 품질을 떨어뜨려서 이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셨는데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해양 쓰레기 위험 요인은 그 2014년에 그 유엔 환경총회에서도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국제적으로 그 현안 사업이고 현안으로 좀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개발원도 2020년에 이와 관련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해양 쓰레기 방치가 78.4%로 해안가의 문제점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될 정도로 우리 전 국민이 지금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이게 바다의 몸살을 앓고 있다면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향후 나중에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먹거리가 일단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면이 바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 제주도는 관광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 파괴가 됨으로 해서 어류에 대한 우리의 소득이 보장되지 없는 부분 같은 그리고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게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2016년에 쓰레기 처리 예산이 31억인데 원래 75억으로 100% 이상이 상승이 됐습니다. 예.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해양 쓰레기 비용의 해양 쓰레기 저감 정책 자체가 식단의 안정성과 우리 소득 창출과 더불어서 사회의 비용 절감까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더더욱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거량도 매년 늘어나고 수거 비용도 거의 몇 년 사이에 2배가 될 정도로 올해는 75억이라고 하셨죠. 예, 그 정도로 매년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 그 해양 쓰레기 수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실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청정 바다 지킴이 이런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도에서는 그 해안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 쓰레기 신속하게 수거 처리를 위해서 201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청정 제주바다 환경지킴이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 전체적으로 17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청정 바다 환경지킴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거하는 부분이었는데 기존 공공근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육상의 환경미화원 제도를 해양에도 한번 도입시켜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우리도 이제 사업이 전국에 이제 수범 사례가 돼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청정바다 지킴이를 통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가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지킴이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일일 한 6시간 정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 변수미 대표님, 그 민간 활동에서도 이렇게 쓰레기 수거를 이제 하고 계신데 어떻게 수거하고 계신지 어려운 점은 좀 없는지. 일단 저희가 프리다이버다 보니까 바다가 좋을 때는 이제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사실 한번 들어가면은 2-3개 주워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를 줍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바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제 해변 쓰레기를 줍는데요. 이런 쓰레기들을 다 줍고 나면 사실은 처리가 저희 민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그 처리 업체를 부르는 것도 좀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고 나서도 사실은 쌓아놓고만 있는 실정을 알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우면서도 이 결국에는 중산간에 이렇게 쌓여 있을 텐데 이게 주워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요즘에는 의료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들, 특히 또 바다 지킴이라던가 아니면 저희라던가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셨나요? 네, 주사기나 뭐 링거팩, 아니면 네. 링거줄, 뭐 아니면 약병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뭐 항생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바다 수질 오염에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섭취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수거를 해도 이렇게 야적이 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고 하셔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수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 또 어떤 미흡한 점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수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 물론 공공 처리도 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화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든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와 다르게 안반 지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난이도가 아무래도 낮은 곳 중심으로 정화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화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또 바다 지킴이 분들도 고령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안전사고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거라는 부분이 인력을 동원했을 때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여전히 안전 문제라는 위험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보험 처리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고령층 참여가 높고 그다음에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이 매우 좀 위험 지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행정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일단은 아까 토론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해안가 지역이다 보니까 안반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반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바다 환경 지킴이를 통해서 수거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닷가에 가면 이제 미끄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주 이제 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닷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특히 그 어린 아이를 동반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에서도 사전에 자체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이제 변수민 대표님께서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태풍이나 이런 시기에는 의료 폐기물이 종종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도 어떤 장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화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교육이라는 게 혹시 민간에서 이렇게 활동하실 때 실시되는 교육이나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사실 민간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양 쓰레기 종합 관리 대책에 교육이라든가 안전 교육이라든가 환경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우리 바다 지킴이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우리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제는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돼 있는데요. 국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괭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 1, 2월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제주도를 이제 왔는데 이거 수거가 3월에 바다지킴이 공고가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바다지킴이가 이 괭생이 모자반을 이제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른 그냥 다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걸 좀 해결해야 이게 1년 365일 12개월을 잘 할 수 수거가 진행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좀 부탁의 말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제주도 인경은 그 해외라든가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꽤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 2020년에 이게 제정돼서 작년 12월에 이게 시행되다 보니 제주도 해안간에 있는 그 쓰레기는 지금 저희들 제주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지금 수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와 관련한 것도 좀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 지자체 예산이 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역의 특성을 좀 어필을 해서 국비 부분에 좀 돼서 우리 지킴이 숫자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거와 관련한 국비 예산 확보도 좀 제주도가 좀 중앙 절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예. 이 부분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갱생이 모자반이 사실은 예년 같으면 중국 남부지방, 상해지방에서부터 이제 한 4월 달부터 맞습니다. 저희가 유입이 되는데 예. 금년 경우에는 저쪽 산동 지방에서 1월 달부터 이렇게 발생이 돼서 북서계절풍으로 영향으로 해서 저희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 2월 달에는 일시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 지원 부분이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도 해양수산부하고 행정안전부를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부세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절충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현재 있는 국비를 소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바다 환경 지킴이가 이제 한 173명인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한 220명으로 정도, 한 50명 정도 국비 사업을 더 늘려서 채용을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중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다 청정 지킴이 분들은 국비와 도비 이제 매칭인데 예, 지금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매칭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정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수거의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해양 쓰레기는 육지보다 이제 수거 자체도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데 더 힘들다고 하는데, 왜냐면 염분도 있고 물을 먹어서 이제 매우 무거운 부분 때문에 뭐 탈염 처리 이런 것 등을 비롯한 어떤 과학적인 이제 기술이 필요해서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현재 이것과 관련한 어떤 그 기술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정책적인 어떤 이 처리와 관련한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수거된 쓰레기는 대부분 이제 혼합된 상태로 해서 수거가 되고 있고, 이제 염분과 수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재활용되거나 이제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예. 현재 일반적인 이제 처리 과정을 보면 우선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읍면동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중간 집화장에 임시 보관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폐부자, 폐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혼합된 상태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해양 쓰레기 재활용 전처리 시설을 이제 당초에는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시설을 해가지고 염분 제거 등 전처리 안무 반입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기존 소각 시설을 증설해가지고 염분에 의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이제 방제 설비를 갖춘 소각실로서를 보완을 해서 일일 이제 한 뭐 30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판 뉴딜 과제 선정에도 많은 부분 나오는데, 일단 이게 수거를 하는데 우리 중간 집화장에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집화장이 약간 노후화가 돼서 물론 이제 현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긴 하는데, 여기에 탈염이나 세척이나 살균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중간 집화장 자체가 그냥 수거를 한 거를 놓고 분리, 그것도 분리도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폐각이라든가 이게
바다 부산물에 대한 것을 일일이 떼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각이나 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이게 수거를 해도 이게 처리가 될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좀 고민의 지점이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스마트 중간 처리 집화장이 좀 필요하다라기도 하고 우리가 해양 쓰레기 전용 처리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도가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만이 지금 수거를 한 거를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그 전문적인 어떤 처리 시설이 딱히 없는 거지요. 맞습니다. 중간 집화장에서 그냥 이렇게 모아서 몇 가지 분류를 해서 뭐 육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소각이나 근데 소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죠, 국장님.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소각이나 이런 시설은 할 수가 없고요. 민간 업체에서도 이제 저희 폐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반입이 되게 되면 그 폐스티로폼에 붙어 있는 해조류를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제거를 하고 폐스티로폼은 감용기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또 분리를 또 해서 육지부로 또 반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 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육지부 가면 다시 쌓입니다. 네. 대부분 쌓여 있고요. 이제 평택항이든 뭐 이런 주요 항만마다 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예. 처리를 못해서 업체들이 이제 일정 부지를 빌리든 창고를 빌리든 하는 형태로 다 쌓아놨는데 이게 또 예전에 그 유명한 필리핀 이제 쓰레기 수출 사태에도 사실 어구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사실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주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게 설명이 되지 않고 이게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안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바다 지킴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연구나 조사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해양 환경과 관련돼 있는 이 도청 내에 과도 없고요. 팀 하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돼서 정책 이런 어떤 해양 쓰레기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관리하는 공무원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요? 네,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좀 유기적으로 내지는 조금 이렇게 활력 있게 뭔가 정책을 개발하고 생산해내고 또 개발되어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유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환경과 관련돼 있는 육상 환경과 관련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1개, 9개, 4개 과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해양 환경 같은 경우에는 팀 하나로 사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어서 사실 그만큼 도정 차원의 어떤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적어도 1개 과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해양 쓰레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태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심지어 인간에게도 지금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과연 제주도에 이렇게 작은 형태의 조직으로만 해양 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움직여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력과 그 정책적인 관심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 우리 해양 쓰레기와 관련한 세부 실천 계획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가 이거 관련한 추진이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 같은 경우도 위원회에 아름다운 해변 관련 해변 가꾸기 위원회도 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되어 있고 신설과 관련한 부분도 과 신설과 관련한 부분도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계획은 되어 있으나 지금 실천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지금
김정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금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2016년에서 지금까지 봐도 수거와 관련한 부분,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해양 쓰레기에 대한 유입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떤 부분에 우리의 그 어업인에 대한 권리 보장과 우리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 과가 상당히 필요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페이퍼만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내서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해야 될 일과 2021년도에 해야 될 거, 2022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이게 책자로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늘 오신 국장님 좀 의지를 가지셔서 좀 추진을 해야만이 될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 그 전에 그 변수빈 대표님 이렇게 어렵게 민간 활동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 오셔도 사실상 쌓여 있거나 이것이 잘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얘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일단 저희는 수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리된 이후에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넘겼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수거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읍면사무소 이런 쪽에 이제 요청을 드려서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좋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바다지킴이 사업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돕고자 또 해양 쓰레기가 바다지킴이 분들이 하고 가더라도 또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계속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인 분들이 수거를 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에게 와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다이빙을 해서 죽다 보니까 그런 안전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업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 논해졌던 여러 가지들 좀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민간 단체나 이제 개인 등이 이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마대라든가 장갑 등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배수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좀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까운 데서는 우리 민간 단체가 이제 해주시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좀 수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바다 환경 지킴이들이 수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민간 단체에서 그 해양 정화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장소에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수거해 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읍면동에 그 전문 수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가 그 중간 집화장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위해서 이제 인력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그 관심도에 좀 정책적인 관심도를 좀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 제3차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저희 제주자치도 해양 쓰레기 관리 세부 실천 계획도 이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아까 전문 팀이 이제 부서가 이제 만드는 부분하고 또 이제 환경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20년 11월 달에 이것이 계획이 이제 실천 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저희가 실행 단계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저희 제주도 의회하고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그 육상 쓰레기보다 해양 쓰레기가 처리 비용이라던가 수거 난이도도 매우 높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피해도 이제 아주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양 쓰레기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누누이 앞에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쓰레기 발생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지금 좀 마련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얘기는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어업이나 낚시 등의 레저 활동이나 해변 활동을 좀 구분해서 네. 그리고 또 육상 쓰레기 문제까지 좀 구분해서 세분화된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 이게 문제 해결하기 되게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육상 쓰레기만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해변 활동, 그러니까 그 해변 이 배후지에 있는 보통 뭐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유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 앞서도 하천 얘기하셨지만 요새 하천 쓰레기 투기 문제가 심해서 하천을 통해서 이제 빗물에 의해서 이제 바다로 내려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육상의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서와 어떤 협업 내지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기존에 있는 환경부서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업 부분, 특히 낚시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낚시 면허제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낚시객들이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 오늘 얘기가 아닐 뿐더러 거기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뭐 낚싯줄, 그다음 낚시 바늘, 예전에는 심지어 그 추까지 있었는데 지금 납추는 안 쓰긴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인 것도 여전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어업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뭐 어구에 대한 뭐 이제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제 육상에서 그러니까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문제, 특히 이제 뭐 남해안 이제 양식 어업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는 제주도 혼자만 고민할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정부 내지는 이제 남해안 쪽에 있는 지자체 그리고 중국 정부 등과 외교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 인력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대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해양 쓰레기 유입이 육상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6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제도와 정책이 그거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폐어구에 대한 부분이 수거율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후 나중에 우리 어업인의 안전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어업인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것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 폐어구에 대한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해서 지금 제가 오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네. 그 디지털 뉴딜 과제에도 그 ICT 기술을 접목한 어구 자동 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지금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업인의 안전과 그 해양 쓰레기 저감 정책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이런 예.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해양 쓰레기 저감 정책으로 좀 받아 안을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민간 협력체. 저는 이제 민간 협력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업계라든가 수산과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자원활동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민간 협력체를 해서 도민의 자발적인 해양 쓰레기 저감 운동을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보다 인식이 우선적으로 되는 게 해양 쓰레기 저감 대책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어구 실명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어구 자동 식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제가 그 정부 정책 과제인 거죠. 제주도 우리 과제는 한국 아니고. 디지털로 네.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책적으로 제주에서 실현 단계는 전혀 아닌 상황인 거고요.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 혹시 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발생 수거 위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을 예방하는 중심으로 이제 정책이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업 분야에서도 어구 신영제, 그 다음에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이런 거를 통해서 바다에 버려지는 폐구물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이제 강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조업 중 발생되는 쓰레기를 대가져오는 그래서 수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더 정착화시켜서 해상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무단 투기할 것이 아니라 대가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발생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산업계 그 다음에 또 일반 민간하고 같이 협업체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주 앞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띠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30초 정도씩만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의 바다는 도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도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서 민간이 협력해서 우리 청정바다 함께 지키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지구의 71%가 바다거든요. 그만큼 바다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다를 통해서 얻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바다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도정도 마찬가지고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수희 대표님. 네, 저도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보고고 또 사실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교육이라던가 환경 감수성, 생태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정의 이름으로만 기억될 것 같았던 우리 제주 바다가 정말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도정에서도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제주 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주 신용카드 한 장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된 현실. 우리가 쓰고 마구 버린 것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해양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그리고 시민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